남자라는 한평생 갈망하고 추구하며 환장하는 크고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있습니다. 거대 로봇, 합체, 변신, 샷건, 대검, 돌핀 팬츠, 슈퍼카, 시계, 오토바이, 파일 벙커, 드릴, 장수풍뎅이 등등. 이것들은 일명 남자의 로망이라고 불리우며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 장쾌함과 호방함은 수많은 남성들을 매료시키고 집착시켰으며 이러한 수컷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매체들도 등장하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게임은 거대 로봇과 TPS의 접목이라는 희대의 14기 조합으로 엮어 탄생한 수작 게임 메탈레이즈입니다. 2009년 1월 13일 게임아이에서 개발하고 오픈 베타를 시작하여 2009년 6월 4일 기준 등록된 유저의 수는 약 50만 명 정도를 기록한 메탈레이즈는 같은 배급사였던 넷마블에서 당시 독보적인 인기를 보유하고 있던 서든어택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지만 서든어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거대 로봇 간의 현대전이라는 그 특유의 게임성으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나름 매니아층을 보유한 게임이었습니다. 메탈레이즈는 오픈 첫날 12,000명의 동접, 첫째 주말인 18일에는 첫날보다 60% 증가한 2만여 명의 동접자 수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바로 옆자리에서 다리 꼬고 앉아 가만히 코만 후비고 있어도 동접 16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서든어택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수치였고, 이는 당시 메탈레이즈에 부족했던 인지도를 보여준과 동시에 많은 게임 유저들에게 만연해 있었던 한국에서 메카닉 계열의 게임을 만들면 개망한다라는 징크스를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메카닉 계열의 게임들은 SD 건담 캡슐 파이터 정도를 제외하면 오픈 시점 반짝하고 빛났다가 얼마 안가 대차게 말아먹는다는 고질평을 앓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랜드매스와 바우트와 같이 초반엔 어느 정도 입소문을 타 인기몰이를 하고 매니아층을 확보하는 등 나쁘지 않은 스타트를 끊다가도 한국 게임사 특유의 부실한 운영이 발목을 잡아 오픈 초반 받았던 기대들을 등지고 얼마 안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입을 덮어쓰고 로봇 도종 시뮬레이션을 펼쳐왔던 미취학 아동 시기를 거쳐온 중증의 메카닉 덕후들은 꺼져가는 한국 메카닉 게임계의 마지막 희망을 메탈레이즈에 걸었고, 그러한 유저들의 기운을 느낀 것인지 넷마블과 게임아이 측에서도 고퀄리티의 트레일러 영상들을 뽑아내며 대대적인 선전을 하기에 이릅니다. 메탈레이즈는 당시 자신들의 게임 장르를 메카닉을 차용한 TPS임을 주장했지만 기존 메카닉물보다는 오히려 일반 TPS에 가까웠고, 그렇다고 인간형 TPS도 아닌 묘한 게임성을 지녔었으며 아머드 코어 외형의 메카닉에 맥 워리어의 전투 방식을 섞었다는 평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기를 들든 게임 내에서 역할이 크게 변하지 않는 수많은 국산 FPS 게임에 비해 기체에 따른 강약점과 역할 구분이 명확했는데요. 각 기체별의 역할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AOS 게임들만큼이나 팀워크와 기체 조합이 중요한 게임이었고, 이러한 시대를 앞선 시스템 구조는 보다 입체적인 게임 환경을 만들어 많은 유저들의 호평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팀 데스매치 모드, 서든 데스 모드, 안테나 모드, 점령 모드, 폭파 모드, 탈취 모드, 보스 모드, 레이지 모드, 캠페인 모드 등 총 9가지에 달하는 게임 모드를 개발하여 유저들이 게임에 금방 질리지 않게 하기 위해 다채로운 운영에도 큰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나 보스 모드가 인상 깊었는데요. 거대한 보스 로봇을 호위하는 팀과 파괴하는 팀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모드였는데, 영화나 만화 속에서만 보던 거대 로봇을 배경으로 강철 로봇들이 서로 몸을 부대끼는 장엄한 스케일의 전투는 아직 코올리기였던 저에게 남자의 로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또한 점프의 의존도가 극도로 적었으며 메카들이 발에 땅을 꼭 붙인 채 철저히 지상전 위주로 이루어진 전투 교전은 당시 화려한 움직임을 위주로 한 다른 메카물 게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쟁 기계들의 육중한 무게감을 살린 현실적인 현대전의 느낌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묵직한 전투 스타일은 당시 급식이었던 제 취향을 다이렉트로 저격하였는데요. 잠시 딴 길로 새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솔직히 야스오랑 이렐이 서로 미니언 타면서 가슴 미어터지는 씹졸렬 딜교하는 것보다 다리우스나 모데카이저로 머가리 후려 갈기는 근손실 없는 떡대들의 묵직한 딜교가 기호에 맞는 저같은 게임 유저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묵직한 전투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류의 게임이나 캐릭터들이 한국에서 그닥 인기가 없어요. 매니악합니다. 다리 한 대 후리면 젓가락 부러져서 쪼갤 것 같은 늘씬하고 화려한 캐릭터들의 스피디한 액션이 대중적이고, 우람한 떡대를 가진 것에 대한 등가 교환으로 빠은 왁구를 지닌 힘캐들은 인기가 저조합니다. 대다수의 유저들의 대중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톡 까놓고 말해서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캐릭터가 생성할 때마다 역해 승가 크기는 항상 최대치로 펌핑해 놓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근육이나 갑옷, 거대 로봇이 되면 딱한 시선을 받아야 되냐고. 존중입니다. 취향해주세요. 일단 가장 큰 문제라면 전체적인 업데이트 중에서 이러한 게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나 새로운 기체의 업데이트가 매우 늦은 편이었습니다. 맵이나 게임 방식은 불과 1년 사이에 여러가지 늘어났지만 정작 신무기의 업데이트가 매우 늦었고,
그나마도 있는 무기 중에 절반은 잉여 무기이다 보니 유저들은 쉽사리 질릴 수밖에 없었죠. 다수의 유저들이 떠난 이후에야 뒤늦게 카드를 이용해 레전드 기체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이 시스템은 게임 내 지인이 많고 레벨이 높은 고인물 유저들은 순식간에 레어 카드를 뽑을 수 있었지만 게임 내 지인도 없고 레벨도 낮을 수밖에 없는 청정수 유저들은 백날 해도 레어 카드를 얻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유저들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말았고, 팀 오토밸런스 기능이 레벨의 기준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수에 맞추어 팀을 설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쪽 진영에 높은 레벨의 유저들이 몰려있어 저레벨 유저들이 양악당하는 구도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게임의 고인물화를 가속화시켰고, 이에 유저들은 운영진이 유저들에게 건의사항을 직접 받는 이벤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항의하였으나 이후에도 문제가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기적인 성능의 캐시 무기들이 기존의 균형 잡힌 밸런스를 해치면서 앞서 말한 메탈레이즈만의 장점들이 퇴색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기점으로 많은 유저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서 결국 2011년 1월 14일 서비스가 종료되고 맙니다. 이후 잠시 일본과 대만에서 재오픈하여 게임이 유지되는가 하였지만 그리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얼마 안가 서비스가 종료되고 말았고, 결국 한국 메카닉 게임계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메탈레이즈는 유저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참고로 2014년 발매 당시 메탈레이즈의 정신적 후속작으로 착각되었던 워 로봇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었는데, 해당 게임도 과도한 현질 유도와 핵 유저들의 깽판으로 대차게 말아먹었답니다. 이젠 한국에서 메카닉 계열의 게임을 출시하거나 배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망 플래그로 정착되어 버린 건 아닌가 싶네요. 메탈레이즈 되살리기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넥슨을 통한 재오픈이 아닌 프리서버 구축을 위한 소스 공개가 목적이라고 하네요. 사실 목표 인원을 채운다 한들 한번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이 다시 오픈될 확률은 희박하지만, 한때 재밌게 즐겼던 게임을 그 시절 추억과 함께 다시 한번 즐기고픈 유저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데모인 것 같습니다.